먼저 그 여당의 정책위 의장님께서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 초임 검사보 시절부터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해서 입시와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죠? 네네.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특히 뭐 저 입시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 아니 입시 대입과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대입? 수사 전문가 예, 수사 전문가라고 얘기한 게 네, 아니고 대입과 카르텔 지금 연결돼 있고요. 수능 발언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 여당 정책위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맥락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네. 수사 전문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입시와 교육의 전문가라고 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입시와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 많은 안 깊은 하셔요? 고민을 하신 분입니다. 아 동의하신다고요? 정책위 의장 발언에 동의하신다고요? 뭐 대통령께서 뭐 상당히 놀랄 만큼 많은 그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아 대해서 동의하시는 깊은- 거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교육부 장관님 그렇게 하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말을 자체를요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거고 전국에 있는 50만 그 교사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자괴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부 장관 저는 여당의 그 정책위 의장께서는 사실 교육과 관련돼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발언을 전문가라고 할 수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보지만 것이 아니고요. 교육에 대한 아니, 열정과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네. 그래서 그 워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검사를 했을 때 검사보 시절부터 수사를 많이 해서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해서 대입과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그 워딩을 제가 아, 동의를 그건 하냐고 박대출 묻는 의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네. 관해서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본인이 나도 대통령한테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발언 때문에 상처받게 될 교육 전문성을 아니 가진 교육계가 대통령께서 교육에 교사들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교육에 열정이 있고 사과하는 게 또 맞다고 교육에 대해서 봅니다. 배울 게 있는 분이라는 게 왜 그게 교육계에 아니 제가 검사 사과할 수사를 잘해서 입시 대입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 말에 대해서만 그건 얘기하는 박대출 건데 의장이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제가 물었을 뿐이에요. 왜 다른 일 계속 하시면서 제가 본 대통령님의 그런 자, 그다음에 아까 교육에 대한 열정에 강덕구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덕구 의원님 그 발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년 예고제는 제도에 관한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15일 날 대통령 순원 발언과 그 이후의 파장에 대해서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6월 19일 날 이 고등교육법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고등교육법 34조 5에 보면 거기에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의 기본 방향 및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을 바꾸려면 4년 전에 예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바꿀 경우에 2항에 변경 시 공청회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9일 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했냐면 대통령께서 비문학 국어 문제, 과목 융합형 문제와 같은 킬러 문항은 빼라고 거듭 당부하신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 장관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비국어 문제 중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를 빼라. 이게 과연 그냥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과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아니죠. 구체적인 출제의 지침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예를 드신 거고요. 사실은 예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통령님이 거는 그렇게 예를 가볍게 두셔도 됩니까? 그러면 이 발언이 지금 기사화 돼가지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여태껏 비문학 국어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나 이제 비문학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어떻게 되는 거지? 비문학을 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대학 그거는 수준의 어려운 수준의 장관님 비문학이 해석하지 마세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장관님 해석하지 마세요. 그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기 제 때문에 기억에 대통령실 단순히 워딩도 어려운 일반론을 수준의 얘기하신 저 게 장관. 아니다. 의원 질문 중에 답변하지 마세요. 네. 일반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수능의 출제 지침을 얘기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이제 정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2022년 9월 16일 날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제가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되면 안 된다. 그 범위 안에서 출제돼야 된다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냈고 차관님도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교육부 차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정경희 의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이도가 없는 시험 보려면 시험을 뭐 하러 봅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정상 분포 곡선이 왜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지만 못 푸는 사람도 있는 문제를 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제 법안을 심의할 때 교육부 차관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가. 그래서 수능에 초고난이도 문항이 있다는 거 인정했고 어제 발표까지 하셨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영향평가까지도 정확하게 강력하게 그 영향평가 여부를 보고 그걸 위해서 공정수능점검위원회 이런 것까지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제 발표하신 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아닙니까? 내용 좀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틀립니까? 지금 수능 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것도 사실 요게 좀 이제 아니 영향평가위원회가 아니고 공정수능점검 영향점검위원회잖아요. 네. 그걸 운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하는 위원회는 두 가지 위원회인데요. 네. 하나는 수능에 그 감금되는 그런 그 호텔까지 같이 가서 작업하는 작업반 성격의 팀이 있고요. 또 밖에서 감사하는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성격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실제로 아니 자문이 말고 지금 자문위도 하시고 거기 두 가지나 하신 네,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 지시한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맥락이. 네. 이 다를 뿐이고. 기능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돼서는 안 된다는 네네네. 그 원칙에는 동의가 되고 우리 의견 일치를 본 거고, 그게 구체적인 수능 출제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데도 의견 일치가 있고. 네네. 그러면 저는 지난번 법안 소위에서 차관께서 공교육 공정상화법의 첫 번째 문항은 동의한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다만 위원회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그게 수능이 명칭은 교육과정 아닙니다. 예. 교육과정에서 바깥에서 출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와 제도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육부가 제가 발의한 법안을 찬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 관해서는 드려도 될까요? 아니 다음 장관님한테 네, 제가 좀 장관님 답변 그때 드리겠습니다. 안 오시기 때문에 네네네. 네,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사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라는 그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4년 예고제라든가 이런 큰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또 밝혀진 이상은 교육부로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입장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해 주신 그 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해보면 이게 수능 출제라는 것이 한번 호텔에 들어가면 그 팀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팀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담긴 두 가지 별도의 위원회는 그러니까 공정 수능을 위한 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제도화를 한 것이고, 물론 그 취지는 의원님께서 쭉 그 법안을 내신 취지는 저희들도 정말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좀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